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트에 대한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배트, 나무 배트부터 알루미늄 배트까지. 네. 이 실장, 너 글러브 전문가잖아. 이제 글러브 얘기 안 하니까 편하게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저 배트도 잘 알아요. 자,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있어서 도구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배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나무 배트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알루미늄 배트는 사회인들한테 또 해당되는 것이 있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일단은 배트의 기본 개념은 이제 알배시나 나무배시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트를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처음 영상 부분을 보시는 친구들 중에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나무 배트 관리법은 배트를 옆으로 이렇게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디 기대서 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안 쓰는 배트들은 비닐에 싼 채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습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그래요. 예전에 좀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을 때는 메이플을 쓴다라든가 좀 건조할 때는 애쉬를 쓴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나무 밀도가 높은 걸 여름철에 쓴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물어보는 배트 그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메이저리그 애들 그립 감는데 리자드 스킨이라든가 얇은 배트 그립들 많이 감잖아요. 요즘 메이저리그들도 그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 배트 그립을 감을 때 미리수를 잘 보세요. 그 사회인분들도 알루미늄 배트에서 이제 그립을 감을 때 알루미늄 배트는 기본적으로 그립을 감을 수 있게 좀 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무 배트들은 어느 정도 그립이 다 형성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립을 너무 두껍게 감을 경우에는 이 그립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손이 크면 그립이 두꺼워도 좋은데 손이 작으면 그립이 두꺼우면 힘을 쓰기 어렵겠죠. 물론 죄송합니다. 방금 커피를 마셨더니. 네. 물론 좀 두꺼운 그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래서 나무 배트에다 그립 감을 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좀 얇은 그립을 감아 주시고요. 다음에 나무 배트에서 타르 많이 바르잖아요. 핀타르 같은 거 끈적끈적하게 묻었을 때 그 제거하는 방법이 사포 말고요. 선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가위 있죠. 예, 가위 날로 이렇게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 코팅돼 가지고 이게 날 짧은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그 호두까기 같이 이렇게 병 뚜껑 모양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같아요. 안전하거든요. 안전가위, 안전한 주방가위. 그거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 날로 긁어내시면 돼요. 칼로 긁으면 아무래도 나무가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예전 선수들은 옛날 뭐 이승엽 선수도 그랬고 뭐 프로 선수들 옛날 선수들은 그 손잡이 얇게 하려고 손잡이 많이 깎았어요. 그때 깎는 게 뭘로 깎았냐면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래? 요즘엔 더 좋은 게 많을 텐데 병 깨가지고 병을 깨면 그게 되게 예리하거든요. 그 유리가 그걸로 손잡이를 긁어서 더 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본 프로 선수 지금용 배트들을 보면 손잡이가 되게 굵어요. 대부분 많이 굵어요. 근데 그립 잡는 위치 말고 그 조금만 위로 가면 되게 굵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무 배트를 아로를 제일 처음 수입했을 때 조일이에 수입을 했었고 쇼플레이에서도 했었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배트를 일본에 보냈을 때 첫마디가 그거예요. 야, 이러면 부러지지 않냐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손잡이 얇고 가시로 확 뻗는 걸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라든가 뭐 일본 애들 보면 그렇게 완만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목자에 맞았을 때도 좀 안쪽에 맥혔을 때도 잘 덜 부러지게 하는 게 일본 애들 스타일이라면 우리나라는 약간 더 빵을 더 크게 만드는 좀 유리병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배트를 좀 선호했었고요. 요즘은 또 마루치 배트라든가 미국 배트를 많이 수입했으니까 선수들이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나무 배트 관리할 때는 습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기대거나 걸쳐놓거나 바닥에 놓으면 이렇게 굴러보면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망이 휠 수 있으니까 그 관리 잘 해달라는 거. 왜냐면 나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목재를 건조해서 제작을 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알배시나 나무배시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밸런스 얘기를 해요. 탑 바란스냐 미들 바란스냐. 공식적인 개념은 뭐냐. 탑 바란스는 헤드 끝에 무게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워히터 쪽인 거고요. 정확한 슈어히터, 정확한 컨택을 위해서는 약간 미들 밸런스, 그런 밸런스가 좋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스턴 계열이 탑 밸런스고 뭐 티펙스 루이빌 계열이 미들 밸런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워낙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니까 그 회사들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밸런스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잠깐 이야기를 끊어서 홍보 하나만 할게요. 자, 배팅 장갑. 배트랑 맞물려서 배팅 장갑 중요해요. 배팅 장갑 선택할 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양피냐, 우피냐, 피타드냐, 뭐 이게 민자 가죽이냐, 뭐 엠보 가죽이냐, 이런 걸 따지시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천연 가죽, 이 그립이에요. 천연 가죽. 네, 진짜 가죽이에요. 맨손으로 잡으면 미끄러지겠죠. 장갑을 낀다고요? 그럼 가죽과 가죽이 만났을 때 쫙 물리겠죠. 그리고 얘는 인조 그립이에요. 이거 이스턴 그립이거든요. 그 고스트 시리즈 나온 거 엄청 얇은데 고무예요. 맨손에도 잘 안 미끄러지게. 근데 가죽 장갑 끼면 뭐 붙긴 하겠지만, 네, 잘 붙겠죠. 나무 배트, 사연도 그렇지만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 핀타르 같은 거 타이거 스틱 바르거나 끈끈하잖아요. 장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갑 가죽이. 방망이에 닿는 장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엘리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꼭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장갑과 내 손이 밀착되는 그 착용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표면도 중요하지만 그 두께감. 그래서 장갑을 조금 썼을 때 안에서 이렇게 장갑이 손에서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안 맞는 장갑이 연습용으로 쓰시고요. 손에 쫙 붙는 장갑. 어차피 배트랑 장갑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다 붙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손과 일체감이 있는 장갑을 찾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 합성 그 제품들이 이제 사회인용이나 이제 중저가 쪽으로 많이 나오는 거, 내구성도 좋고, 다음에 이런 그립이 감겨 있는 배트는 차라리 고무 재질 같은 그런 합성 피혁이 더 잘 짝짝 붙어요. 근데 손이 안에서 돌죠. 네, 그런 거에는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나무 배트를 쓴다라든가 할 때는 천연 가죽 장갑, 그리고 알루미늄 바탕에 그립이 감겨 있는 걸 쓰더라도 손에 밀착감이 있는, 그래서 미즈노 프로라든가 막 비싼 장갑들 보면 뭔가 쫙 손에 붙는 느낌 나죠. 그게 손과 장갑의 밀착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엘리트 선수들 오면 이 장갑을 권해줘요. 많이. 네, 다 아실 거예요. 마크가 뭐랑 비슷해요? 지금은 이게 본 배트랑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예, B자 모양, 봄배트 마크랑 비슷하죠. 옛날에는 R자 모양 비슷하게 생겼어요. 롤링스 마크랑 비슷하게. 예, 가장 유명한 예, BBK 배팅 장갑이에요. 네, 요 장갑 제가 선수들한테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홍보해요. BBK 장갑 많이 좀 팔아주세요. BBK 장갑에 제 노하우도 들어 있습니다. 조일이 시절이었을 거예요. 제가 BBK 사장님한테 일본 쪽 애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전주훈련 갔었나 그랬는데, 미즈노 장갑이 좋다고 미즈노 거 사서 단체로 다 썼는데, 다들 며칠 안 썼는데 여기가 빵꾸 나는 거예요. 손등 여기가. 네. 고가의 미즈노 프로 장갑 여기 되게 얇은 양피로 돼 있고요. 대부분 여기가 되게 보완을 안 해요. 근데 BBK 사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가죽이에요. 이 하얀 부분은 인조 합피거든요. 가죽 비슷한 양피 같은 느낌인데 합성인데, 이 부분은 바닥과 같은 재질의 가죽을 손등에 댔어요. 이거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뒤로 십몇 년간 계속 이러고 있으세요. 바닥이 찢어져서 장갑을 바꾸면 손바닥이 찢어지거나 이 안쪽이 찢어지거나 이쪽이 찢어지면, 그래서 여기도 찢어지지 말라고 여기 보완 가죽, 그거 예전부터 이 사장님이 추구했던 방향. 왜 그립 엔드에 닿았을 때 찢어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보강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강 들어가 있어요. 엘리트 선수 애들도 이 BBK 장갑 쓰고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프로애들도 많이 쓰죠. 예. 이 BBK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인연이 제가 조일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벌써 뭐 오래됐네요. 네. 그 당시에 두산 베어스에서 필라 장갑을 이 사장님이 만드셨고요. 제트 초창기 장갑도 이 사장님이 만드셨고요. 우리나라 장갑의 거의 원조세요. 네. 배팅 장갑만 수십 년째 하고 계시는 분이고, OEM 생산 브랜드 거 다 하셨던 분이세요. 지금은 자체 브랜드 하고 계시지만, 왜냐면 장갑들도 더 싼 데를 찾아 나가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체 브랜드고요.
저 대학교 때부터 BBK는 계속 존재했던 브랜드입니다. 아직까지 저 하고 있고, 조일이 당시에 이때 필라 장갑을 사장님이 만드셨거든요. OEM 생산으로. 그때 갑자기 주루 장갑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미즈노에서. 근데 필라에서 주루 장갑을 납품해달라 그러는데 샘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 거래처에 부탁해서 EMS로 그 당시에 거의 며칠 만에 받아다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아직도 하세요. 그때 이 실장이 그거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거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공방 오픈할 때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장갑 100개 깔아주셨어요. 돈 안 받고. 외상으로. 네. 내가 뭐라고. 네. 감사하죠. 네. 그들은 한 두어 번 더. 전 돈 팔아서 모으면 결제하고. 결제하란 말도 안 하세요. 한 6개월 지나고 전화드려요. 돈을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줘. 네. 너무 감사하신 분이시고 그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인연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슈어플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선수들 장갑이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주환이 이거 쓰는 거. 네, 제가 연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제 친한 선수들 이거 쓰는 거 다, 네, 제가 연결했습니다. 네. 선수 스폰 1군 선수 애들 장갑 구단별로 몇 명은 하시거든요. 괜찮은 선수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럼 제가 얘기해서 몇 명 스폰 해줬고요. 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네, 참 고마운 게 주한이가 고마웠던 게 두산 말미에 필라 장갑 필라 장갑을 쓰라고 그때 두산이 필라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해가 이제 있었어요. 그 전에 무조건 필라 장갑만 썼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풀렸어요. 스파이크랑 장갑을 다른 브랜드 쓸 수 있게 풀렸어요. 두산에서. 그때 최주환 선수가 이제 요 장갑을 썼었죠. BBK를 소개를 시켜줬고 좋다 그래서 스폰을 들어가고 최주환 거는 다 자수 7번 뭐 지 번호 새겨서 나가는 걸로 해서 나갔었는데 필라 쪽에서 1,000만 원인가를 제시하고 용품 뭐 아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필라로 다. 주한이가 그래도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사장님인데 글쎄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죠. 의리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좋아해요. 주한아 사랑한다. 네. 아무튼 그래서 BBK 사장님 이런 거 많이 그 선수들 스폰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스폰뿐만 아니라 저는 뭐 구단 납품하는 것도 제가 아는 동생 구단 납품하는 친구 통해서 어차피 한 구단에 한 메이커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BBK도 들어가게 또 연결시켜 드리고 했는데 사장님 정말 오랫동안 장갑만 파고 계세요. 그래서 품질 좋은 장갑이라는 거 저한테 안 사셔도 되니까 만약 장갑 바꾸실 때가 되신다면 요 장갑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벨크로 2개짜리를 권해드려요. 어떤 사람들 벨크로 2개짜리가 되게 불편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애들이잖아요. 벨크로 2개짜리를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은 통통한데 손이 작은 친구들. 그럼 두께 맞추다 보면 장갑이 남아버려요. 근데 또 손은 또 가늘고 긴 친구들. 길이에 맞추면 두께가 또 장갑이 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갑이 손에서 돌면 안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벨크로 2개짜리는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싹 넣었을 때 이 볼을 내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만 맞추면 어느 정도 다 내 손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건데 벨크로 2개짜리에 착용할 때 주의점은 여길 채우고 여기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채울 때 손목을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춰서 내 손에 맞춰서 채우시면 피팅감 있게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물론 2개짜리가 불편하신 분들 하나짜리 쓰시면 돼요. 그럼 거의 표준 손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손이 좀 특이하다. 손볼은 똥똥한데 손가락은 짧고 통통하다. 그러실 경우에는 벨크로 2개짜리 선택하시면 되고 BBK에서 벨크로 2개짜리가 나오니까 이것도 감안하셔서 네, 뭐 저도 아는 거래처들 장갑들 많이 파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 사장님은 장갑만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 매장 공방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BBK 장갑 늘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채워놓는 이유가 뭐냐면 손님들 저희한테 그렇게 용품 많이 안 사세요. 네, 엘리트 선수들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저희 거래하는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학부모님한테 연락 오세요. 미디움 사이즈 3개 보내주세요. 라지 사이즈 5개 보내주세요. 네, 택배로 보내드려요. 네,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트 선수 애들이 썼을 때 시합용으로도 쓰고 연습용으로도 내구성 있게 쓸 수 있는 연습용이라고 두껍게 감 떨어지는 것도 애들 요즘 안 쓰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장갑이 제일 낫다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사람들 프로야구 보고 옛날 야구 그 세상에 옛날 야구 따라가지고 하긴 프로야구들도
요즘에는 난다코치한테 다 그 암가드랑 풀어주지만 옛날에는 뒷주머니에 많이 꽂았잖아요. 이 천연 가죽 장갑은 뒷주머니에 꽂고 있지 마세요. 네, 땀에 젖어버리면 이거 다 꼬부라져요. 그래서 장갑은 너무 장시간 끼고 있으면 특히 가죽 장갑들은 다음에 낄 때 보면 다 쪼그라져가지고 다시 심 퇴퇴 발라가지고 막 적셔가지고 이렇게 펴야 되는데 그 오래 못 쓴다라는 거 아니면 꼬부라져서 이렇게 끼다가 쭉 하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 장갑은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BBK 장갑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메이커입니다. 네. 진짜 가성비 좋은 장갑입니다. 어설픈 뭐 5, 6만 원짜리 장갑대 뭐 수입품보다는 훨씬 좋은 장갑이라는 거 네,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했습니다. 네. 뭐 여러 사이트들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사셔도 되고 저한테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끝! 자, 아무튼 거기까지. 자, 알루미늄 배트에서 이제 설명할게요. 아이고, 말 길었네. 자, 알루미늄 배트, 표현은 알루미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뱃이라고 하지만 금속 배트죠. 금속 배트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예전에는 아마추어도, 일본 아마추어도 그렇고 다 나무배 썼다 그랬잖아요. 네. 금속이라는 재질이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뭐, 부러지는 부분에서도 문제도 있겠지만, 오래 쓰고 돈이 좀 덜 들어가게 만들려는 거였겠죠. 네, 나무 배트는 잘 부러지니까. 금속 배트 만들어 놓으면 뭐 찌그러지지만 않으면 거의 또 깨지는 일도 없고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금속 배트가 나왔는데 아마추어들은 그래서 금속 배트를 쓰고 프로는 왜 금속 배트를 안 썼을까? 전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야구 규정과 이제 룰에 관해서 야구는 기록의 게임이에요. 프로야구가 알루미늄 배트를 썼다면 금속을 썼다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타격 기록은 갈아엎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 규정에 나와 있어서 프로는 알루미늄 배트를 쓰면 안 돼요. 네, 나무 배트 써야 돼요. 나무를 쓰게 돼 있고 목재 배트. 그렇다면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아마추어를 위한 배트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함정이 있어요.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반발력을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네. 뭐 레드라인, C코어. 네, 얘는 C코어. 여기 써 있네, C코어. Z코어. 네. 그리고 TPX에서 뭐 에어젠, 뭐 제노넥스. 박병호 선수가 4연타석 홈런 쳤을 때가 알루미늄 배트 동대문 야구장에 쓴 거예요. 와, 4연타석. 어느 누구도 친 적이 없었는데 대단했죠. 네. 그때 TPX 배트였던 것 같아요. 그 무렵이 아마도 배트 회사들에서 경쟁적으로 반발력을 높이기 시작해가지고 뭐 티타늄 합금을 쓰네, SCO, 뭐 스칸디움 합금을 쓰네, 뭐 우주선이나 뭐 미사일에 쓰는 합금을 쓰네. 그리고 에어젠 같은 경우는 안에 가스 충전된 본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배트 안에 질소 충전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배트를 만들었어요. 여기 구멍 뚫린 배트들도 있고 안 뚫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TPX 배트들을 보면 여기 구멍 뚫려 있어요. 여기 밑에. 예. 안 뚫려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안 뚫려 있다고 쳐요. 그럼 이게 와인병처럼 생겼잖아요. 자, 뚜껑 캡이 있어요. 질소 충전할게요. 질소 뚜껑 없어요. 질소 집어넣었다. 하나 셋! 이 닫아요. 충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충전할 거예요? 이 탭에다 넣고 이렇게 스 하고 넣어요. 가스라이터예요. 막혀 있는데 개똥 같은 소리들이 이상하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녀요. 뭐가 뭐 가스가 충전돼 있다. 캡이 깨지면 가스가 나간다. 그럼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무슨 이게 무슨 첨단 최첨단 무슨 반도체도 아니고 진공 상태에서 어디서 충전해가지고 탁 막아요? 없어요 그런 거. 제발 이상한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공기 들어가 있어요. 네. 쉽게 생각해서 소주병에다가 질소 충전해서 뚜껑 닫는 게 쉬워요? 공기 안 들어가고 어렵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들. 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옛날에 그 에어젠이라 그래서 TPX 계열에 이렇게 에어 챔버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냥 쉽게 말해서 고무 튜브 같은 거에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반발력을 높이는. 이스턴에서는 코어라는 게 들어갔죠. 그게 뭐냐? 탄소예요. 카본 같은 거. 탄소 섬유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죽부인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 격자가 십자가 Z코어하고 뭐 사선이 Z코어인가 아무튼 코어 각도가 틀려가지고 그 합금 안에 그
죽부인 같이 생긴 탄소 그 뭐랄까 봉이라 그러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파이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공이 맞았을 때 기존에 합금만 반발력으로 나갔다면 이 상태에서 그게 한번 뒤로 갔다 치면서 한 번 더 나가요. 그래서 잘 터져요. 네. 그렇다고 박병호 선수 4연타석 홈런 친 게 뭐 방망이 탓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 다 같은 방망이 쳤는데 4연타석 치는 사람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은 미국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계를 보다 보는데 동대문 야구에서 게임을 하는데 어떤 선수가 엉덩이가 쑥 빠져서 한 손으로 툭 친 거예요. 엉덩이가 빠진 채로. 해설자랑 뭐 아나운서가 네 뭐 넘어갔네요. 네, 해설하는 사람들도 놀라더라고요. 넘어갈 곡이 아닌데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반발력을 미친 듯이 넣고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타고 투저가 일어나고 투수가 혹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요. 배트가 비싸요. 한 자리에 50만 원, 60만 원, 뭐 55만 원 그렇게 그 당시에 납품이 들어갔는데 제 20대 후반 얘기예요. 그럼 벌써 15년 전 얘기죠. 그 당시에 60만 원이에요. 방망이 한 자루가. 예. 대학교 등록금이 제가 문과인데 제가 성단할 때 졸업할 때 230만 원 무렵이었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230, 54였으니까. 예. 방망이 한 자루가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가면 5자루, 6자루 들어가잖아요. 그때 반발력 높은 방망이들이 심지어는 그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방망이 영업사원이 와서 시타를 치는데 선출이잖아요. 치타가 부러지고 그랬어요. 알펫이 터져요. 땡 부러져 그렇게 날아가요. 연습 때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망이가 터져버려요.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수들 혹사 그 얘기도 나왔고, 네. 그러면서 아마추어가 나웃배스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예, 처음엔 예산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투수의 혹사를 방지한다라는 그것도 이유도 있고, 프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다시 알뱃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단 일본 방망이처럼 방망이 규제를 두어서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배트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배럴이 나와요. 뭐 2와 8분의 5, 2와 4분의 3. 네. 8분의 5가 더 크겠죠? 4분의 3보다? 네. 산수하시면 돼요. 네. 4분의 3이면 네, 이게 더 빵이 작은 거예요. 이게 8분의 5면 더 큰 거잖아요. 맞나? 아니구나. 이게 더 작은 거다. 8분의 5가. 8분의 6이 4분의 3.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 크기의 배럴 폭이 나와요. 딱 보시면은 배트에서 딱 보시면은 어느 배트든 이 배럴 사이즈 나오거든요. 몇인지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얘는 몇이냐? 얘도 2와 8분의 5. 네. 확실히 이스턴 얘가 크네요. 2와 4분의 4이니까. 네. 8분의 6인 거죠. 그래서 옛날 이 배트들 Z코어나 이런 C코어 같은 경우는 빵이 컸어요. 배럴이 크고 네, 반발력이 좋았죠. 어쨌든 이거 보시면 되고 다음에 길이는 인치로 나오죠. 33인치 표준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마이너스 5드롭, 마이너스 3드롭. 마이너스 5라는 건 뭐냐면 무게 빼기 길이에요. 28온스 마이너스 33은 마이너스 5죠. 그게 마이너스 5드롭이에요. 32인치 마이너스 5는 빼면 5면 27온스. 32에 27, 33에 28, 34에 29 이것들이 마이너스 5드롭. 33에 30 마이너스 3드롭이겠죠. 32, 29, 네, 34, 31. 네, 그게 마이너스 3드롭. 이렇게 반발력이 심해지고 났을 때 미국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야수가 타구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미국에선 이렇게 이제 이런 방망이들을 생산 못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제 방망이들 수입한 거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 3드롭일 거예요. 마이너스 5드롭 제품은요. 32에 27, 즉 가벼운 방망이 아니면 34에 29, 더 무거운 방망이만 생산되고 33인치 표준으로서는 마이너스 5드롭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네.
왜요? 자, 사람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미국은 대학교 야구도 알루미늄 배트를 씁니다. 네, 아마추어잖아요. 네, 그래서 반발력이 높은데 그렇게 힘 좋은 애들이 쳤을 때, 네, 진짜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없고 가벼운 애들은 3의 2치를 써도 되지만 3, 3인치의 28은 절대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별주 모델들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실제로 재보면 28온스 아닌 경우가 많아요. 3, 3에 28 써있는데 재보면 막 29온스 나오는 것도 많고, 예, 거의 30온스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거 밸런스가 좀 가벼워 그러면은 더 가벼운 것도 있고요. 근데 다 재보면 약간씩 틀려요. 네, 어쨌든 그래서 3드롭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컴포짓 계열들, 컴포짓도 문제가 생겼었죠. 예, 이 합금과 이 플라스틱을 섞은, 이게 옛날에 커넥션 배트라고 인터넷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거에서 파생된 데 이런 거 드마리니 쪽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컴포짓들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USSA 1.2로 해가지고 BBF라고 써 있어요. 이게 반발력 규제된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컴포짓이긴 한데 반발력 그 다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이제 뭐냐, 쉐이빙을 하기 시작하고 롤링 이렇게 해가지고 롤러에다 넣어서 깨는 거를 하기 시작했죠. 반발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서 카본 배트도 쓰기 시작했고,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도 홈런 맞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 넘어가더라고요. 하이 타선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팀원도 그렇게 큰 타구 치는 거 처음 봤대요. 근데 그 앞에서 3루 쪽 땅볼 나왔는데 우리 집 3루수가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그냥 이러고. 그게 얼굴로 왔으면 정말 위험한 총알타구였죠.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나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수비 잘하는 친구인데. 네, 그 타구 3개가 다 카본 배트였어요. 저희 리그 쪽에서는 규제가 없었거든요. 정식 구장이라서. 카본 배트 그 규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다음에 컴포짓 같은 걸 못 쓰게 한 이유는 사회인 야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아실 거예요. 실명 사고도 있었고요. 네, 투수들이 라이너성 타구에서 다치기도 하고 야수분들도 수비하기 점점 어렸어요. 거의 다 인조잔디 구장은 생겼는데 이런 반발력이 좋은 방망이를 사회인에서, 그것도 운동을 잘 안 하신 분들이 주말에만 나와서 하시는데 위험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도 드디어 규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이미 샀는데 어떡하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좀 그거는 좀 반발력 좋은 배트는 지양해 주세요. 예. 반발력이 좋다고 꼭 멀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맞춰야죠. 자, 그러면서 사회인 배트들이 다시 알로이 배트, 이런 그냥 알루미늄 배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담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배트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 실장님 어떤 배트가 좋아요?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비싼 배트가 좋겠죠. 똑같아요, 글러브랑. 그러면 좋은 배트와 안 좋은 배트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알죠. 합금, 반발력. 합금이 좋은 거, 카본이냐, 뭐 컴포짓이냐, 아니면 뭐 SC500, 뭐 SC777, 스칸디움. 반발력이 좋은 합금. 그렇죠. 소재가 좋으면 탄성이 멀리 나가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아요, 글러브도. 실장님 글러브 뭐가 좋아요? 노스킵은 어때요? 와규는 어때요? 방망이에서 하는 얘기를 글러브에서 하는 얘기나 방망이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깡깡이가 아니라, 일본 고등학교 방망이가 아니라 이런 거 쓰면 제가 타율이 올라갈까요? 3할 치던 사람이야 5할 쳐요? 4할 쳐요? 글쎄요. 뭐 게임 수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한 100타석 들어갔다고 쳐요. 큰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은 낮아요. 어떤 게 낮을까요? 반발력이 좋은 걸 쓰면 뭐가 좋은데요? 비거리가 늘어난다? 아니에요. 바가지 안타 나올 게 플라이아웃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반발력이 좋은 걸 쓰는 이유는 뭐냐? 같은
같은 타구 정확히 맞았고 제대로 스윙이 일어났을 때는 코스가 좋으면 다 안타 나오고 잘 맞으면 안타 나와요. 정확히 못 맞았을 때 반발력이 강한 걸 칠 경우엔 땅볼이 났을 때 꿰뚫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외야로 날렸을 때는 외야수 사이로 타구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꿰뚫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타율이 높아지는 게 맞는데 그 높아질 개연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내가 스윙도 안 되는데 방망이 나는 탑 바란스가 맞는 난 미들 바란스가 맞는 나는 도깨비가 좋아 나는 뭐가 좋아 나는 무슨 닭금이 좋아. 글쎄요. 글러브도 똑같아요. 수비 핸들링이 안 되는데 미즈노 프로가 어쩌고 하가가 어쩌고 포 프로가 어쩌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배트에서도 글러브에서도 똑같고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명필을 500원짜리 붓 가지고도 명필을 사요. 하지만 그 명필이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할 확률이 높은 거는 정말 좋은 붓이 아닐까요? 똑같아요. 방망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물어보실 때 그래요. 방망이 제가 좋은 걸 사고 싶대. 반발력 좋은 거 없나요? 옛날 규제 없을 때. 그럼 저 그래요. 예산 얼마나 잡으세요? 그러면 한 4, 50? 그럼 제가 그래요. 한 30만 더 써요. 70, 60, 80 그 정도면 좋은 거 사요. 그 정 가지고요. 한 3개월 레슨장 끊으세요. 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같은 실력이라면 같은 스윙 메커니즘을 잘 갖고 계시다면 좋은 타격 메커니즘이 있다면 당연히 이 깡깡이보다 얘가 타율은 높아질 거예요. 왜? 빗 맞거나 잘 안 맞았을 때도 꿰뚫고 타구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그런데 내가 스윙 폼이나 그 타격 폼이 안정되기 전에 이 도구를 바꿈으로써 사람들은 그래요. 어쩌다 한번 그거 들고 나는데 딱 쳤는데 큰 타구 하나 나고 잘 맞은 거 나왔어. 이 방망이 좋다. 반발력 좋다. 그렇죠. 네, 글러브도 똑같아요. 우연히 한번 수비 잘했는데 역시 글러브 구고타야. 역시 글러브 미즈노야. 그러시면 안 돼요. 비싼 글러브가 좋냐 싼 글러브가 좋냐. 전에도 어떤 친구가 자기는 10만 원짜리도 써보고 20만 원짜리 사서 30만 원짜리 써봤는데 비싼 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틀린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죠? 우리 카페 회원분 어린 친구. 비싼 글러브는 똑같이 스핀이 걸린 타구를 이렇게 물렸을 때 스핀을 멈춰질 확률이 더 높다고 제가 가죽 부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똑같아요. 방망이랑 평행이에요. 평행.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러브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방망이도 똑같이 실수하고요. 방망이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글러브도 똑같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도구가 됐든지 완벽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내가 스킬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 방망이를 프리배팅이 아닌 그냥 기계볼이나 좀 아니면 토스 배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라이브 배팅이라도 그냥 적당히 던져주는 공을 똑같은 폼으로 쳤을 때 이 타임이 맞냐 저 타임이 맞냐 나는 좀 밀어치는 게 좋냐 당겨치는 게 좋냐 그랬을 때 내가 기준이 됐을 때 기준점이 잡혀 있을 때 이게 좋다 낫다 이 방망이 중에 내가 어느 게 맞다라고 결정되는 게 맞는 건데 대부분 그 정도 되시는 실력은 뭐 저도 없지만 대부분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조언을 얻겠지만 그래서 비싼 방망이가 좋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배트 규제가 있으니까 밸런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배트 사시고 파시고 막 이거 사고 저거 파고 써보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돈 좀 아끼셔서 또 레슨장 가서 타격을 좀 배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사회인 야구도 배트 규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못 쓰는 배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은 10여 년 전에 서울시 중학교 시합용 배트가 일본 이런 중학교 경식용 배트로 롤링스, 미즈노 그 두 개만 쓸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었죠. 그러다 너무 일제만 들어가니까 중간에 야구마트게 들어갔고요. 왜? 똑같이 반발력이 없는 걸 쓰자 이거예요. 같은 조건 안에서 경쟁을 하자 이거 참 합리적이지 않나요? 나는 야구가 그렇게 좀 원래 야구는 정정당당한 스포츠인데 비겁하지 않거든요. 좀 그게 참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이제 야구마트가 중학교 시합용 이제 공식 지정이 되면서 야구마트도 하나가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그 방망이도 많이 썼죠. 왜냐 반발력이 똑같은 조건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본 고등학교 방망이가 이거예요. 네, 옛날 엠마크 미즈노인데 이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미즈노 이스턴에서 만들었어요. 이스턴에서. 이스턴 찍혀 있어요, 여기. 합금은 SC777이에요. SC500보다 더 신형 합금 엠마크. 드럽게 안 나가요. 소리 생 알루미늄이에요, 생. 띵. 네. 이게 무게가 몇 g이냐? 이거 83cm거든요. 33인치. 이거 실제 재보면 930g 나와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32온스가 33온스 나와요. 네.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 규정상 반발력 다 규제 두고요. 900g 이상 방망이만 쓰게 합니다. 네, 규정상 그래요. 중학교 경식용은 800 몇십 g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제가 중학교 시험 경식용인데 중학교 시험용. 얘네들은 학금은 리스판스예요. 이거 오리지널 리스판스예요. 보시나? 리판 우리 사람도 알고 있는. 네, 루이빌 일본 루이빌 빵이 틀려요, 근데. 네, 여기 보면 중학 경식용, 중학생 경식용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것도 마데인 우사예요. 메드인 USA. 미국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일본도 이런 것들 막 들어와요. 뭐 SSK 방망이가 좋냐, 뭐 무슨 배트가 좋냐는데 일본은 의외로 SSK 방망이가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 금속 합금 배트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SSK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루미늄 합금 뭐 한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시합 때 쓸 수 있게 중학교 클럽팀 게임에서 경식 시합에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무게가 좀 더 가볍죠. 고등학교는 무조건 900g. 다 반발력이 어느 정도 다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격 기술을 연마를 하게 되고 자기한테 근데 각 메이커에서 900g 안에서 밸런스가 각각이 나와요. 그리고 그립도 다양하게 나오고 자기한테 맞는 밸런스를 찾는 데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뭐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수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아마추어가 다시 알루미늄 배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방망이 한 번 들어오면 3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몇 달, 한 두어 달 있으면 다 깨져거든요. 알펫이 반발력 높은 거. 그리고 투수들도 혹사당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나무패 쓰면서 선수들 애들 돈 더 많이 들어갈걸요. 개인 부모님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리고 나무패 때문에 되려 빛을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성장이 안 되고 아직 몸이 커가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나무패 쓰다 보면 한 150km 던지는 투수 나오면요. 칠 수 있는 애들이 두세 명밖에 없어요. 한 팀에.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번트 되거나 컨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은 없으니까 무게를 자꾸 낮춰. 860g의 프로 애들이 평균 많이 쓰는 860, 880을 많이 쓰는데 840, 830 점점 가벼운 거 쓰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는 850 이상 못 쓰게도 하는 학교도 있어요. 배트 무거우니까 못 돌린다고. 그러면 프로의 적응력을 나무 배트 적응을 높인다? 똑딱이를 양산하는 거예요. 프로 현장 지도자들도 하는 소리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와서 졸업하고 프로 왔는데 방망이를 그린다라는 거죠. 스윙을 돌리긴 돌리는데 제대로 진짜 힘있게 자신있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폼이 만들어진대요 그냥. 네. 풀스윙으로 막 강백호 같은 애들 특이한 게 있어요. 안치홍 이런 애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럼 김선민은 어떤 경우야? 그랬더니 그 김선민 같은 경우는 자기 체형이 작은 걸 아니까 어려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풀스윙을 하는 스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체구인데도 정확히 맞으면 프로에서 넘기잖아요. 나무 배트로. 예. 신인 때 막 홈런 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그 작은 체구로 풀스윙을 돌리거든요. 그래야 살아남는데 아마추어 때 나무 배트를 하다 보니 방망이 반발력이 없고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타격 기술들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현장 지도자들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투수예요. 한 140 후반 150만 던지면 가운데 넣어도 못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구가 들쑥날쑥 하나 빵 넣었다 갑자기 퐁 갔다 갑자기 풍 갔다 퐁 갔다. 그 옛날에 알루미늄 방망이 반발력 좋을 때도 잘 나가던 투수들 보자고요. 그때 유명했던 프로에서 활약하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 프로 가면 다 활약하잖아요. 예. 엉덩이 빠지고 중심에만 도 넘어가는 동대문을 넘어가는 방망이를 쓰던 시대니까 제구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코너웍에 신경을 쓰고 지금은 나무패스 쓰니까 그렇게 연타를 맞을 일이 없으니 그냥 힘있고 볼 빠르면 네. 그러니까 막상 프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졸업하고 프로에 왔을 때 바로 예전같이 갑자기 신인 왕급으로 확 들어오는 선수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 지도자들도 하고 저도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저도 이 야구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서 엘리트 선수들 봐온 바로는 알루미늄 배트가 맞다고 봐요. 아마추어는 대신에 반발력 규제는 두고 이렇게 무게를 규제를 둬서 투수도 보호하면서 그러려면 메이커들이 좀 다양한 밸런스의 방망이 똑같은 그 반발력 개수지만 튼튼하고 잘 안 찌그러지고 잘 안 깨지는 방망이로 만들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그런 방망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에 다양한 그런 타입의 방망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선수들이 좀 선택의 폭이 넓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고스란히 사회인 야구까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가 뭔데 사회인 야구에서 네가 반발력을 이렇게 규제를 하냐. 사실 많이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방망이거든요. 진짜 위험한 경우 많이 봐요. 수비 기술이 많이 안 돼 있고 주말에는 가끔 나와서 야구하는데 정말 총알타구 같은 거 진짜 레슨장 좀 다닌 친구들 방망이 치면 살벌해요. 제대로 배운 친구들 보면 거기다 알루미늄 배트들 반발력 좋은 것들 규제가 있는 안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정확히 맞으면요. 어우 타고 가면 무서워요. 그 친구 맞을까봐 다칠까봐 피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가서 몸으로 막는데 또 엄청 위험해요. 취미로 하는 야구인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 좋으신 분들 제발 그 반발력 좋은 거 쓰지 마세요. 무서워요. 나이 40 먹고 운동장 나가서 그런 총알 땅볼 나오면 몸부터 얼어요. 네. 진짜로 위험하니까 사회인 야구들도 좀 반발력 없는 방망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나무밴 리그 가시면 재밌어들 하시잖아요. 게임도 빨리빨리 끝나고 네. 수비 좋은 팀이 쉽게 이기는 네. 공격력이 좋은 팀보다는 그러면 더 야구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방망이가 좀 저는 사회인 야구도 어떤 몇몇 메이커가 좀 담합을 해서 뭐 통합 브랜드를 만들든 해서 그러면 팀 배트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 배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팀도 예산이 줄어들 것 같고 왜 같은 조건이니까 용품 하는 사람들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같은 도매 가격 경쟁 없이 팔면 되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누군가 하면 촉대를 매야 되겠지만. 자, 여기까지가 제가 방망이에 대한 얘기였고요. 더 중요한 거, 배트 그립 감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배트 그립을 지금 많이들 감으시죠? 배트 그립이 이제 연습 많이 하시면 많이 풀리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배트 메이커에서 나왔을 때 보시면 결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거 오른손잡이용이에요. 모든 알루미늄 배트는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그립이 감겨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망이를 잡고 내가 힘을 쪼으면, 네, 쪼으면 이게 잠기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팀 방망이는 그립이 맨날 해져. 다 왼손잡이 때문이에요. 왼손잡이는 그립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게 해지고 닳는 게 아닌데 막 갑자기 결이 풀어진다라 그러면 분명히 왼손잡이가 많이 친 거예요. 팀에 왼손잡이 분들 있는 친구들은 개인 배트 사세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친구들 배트가 그립이 만약에 손상이 됐어 와요. 빨리 손상돼요. 특히 왼손잡이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투 좌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감겨 있는 방향에 반대로 감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잡이 방망이 자꾸 빌려가서 왼손잡이들 쓰시면 그립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립 방향 원래 감겨 있는 방향이 오른손이고 반대가 왼손이다. 저 배트 그립도 참 많이 갈아드렸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립 감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걸 제거했을 때 안에 끈끈이라는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깨끗이 제거하는데 그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양면 테이프가 다 녹아 들러붙어서 접착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거 깨끗이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거하실 때 잘 안 되면 스티커 제거제 있죠. 그런 거 뿌려가면서 다음에 그 마른 천 같은 걸로 다 문대요. 손에 물집도 잡히거든요.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건조시키고 다음에 아세톤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을 감아주시는데 그립을 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층이 나오죠. 네, 층이 나오게 감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배트 그립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일밴드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얇은 부분들이 많이 겹치면 안 돼요. 살짝 겹쳐야 돼요. 그래서 요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많이 겹치잖아요. 그럼 위가 이래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배트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들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예. 들리죠? 이게 잘못 감은 거예요, 지금. 제가 감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들릴 거예요, 여기가. 그래 버리면 이게 밀리다 보면 이게 올라와서 풀려요. 그래서 이 층을 좀 지게끔 겹치는 부분이 얇은 부분이 살짝만 겹치게끔 그걸 맞춰서 조금씩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배트 그립 감는 노하우예요. 네, 저 나름 배트 그립 잘 감아가지고 꼭 저한테만 감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돈도 안 되는 거. 심지어는 나중에 딴 데서 그립 사가지고 저한테 감아만 달래. 네, 참 돈 받기도 뭐하고 단골인데. 단골 아니면 돈 받았어요. 5,000원씩. 네. 근데 제거 안 해오시면 저 절대로 안 감아드렸어요.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처음엔 다 해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손에 막 물집 잡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끈끈이 제거한다. 다음에 그립 방향.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까 질소 충전 그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캡이 깨져가지고 캡 수리를 하면 글러브에 바트에 반발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비슷한 사이즈 캡 수리해 주시는데 뭐 트루보이나 뭐 어디 그런 데 있어요. 캡 수리 전문하는 업체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저는 주로 트루보이 쪽 이용하는데 그쪽에서 다 수리하시면 뭐 그냥 또 깨지면 또 갈면 돼요. 이런데 크랙 나서 깨지지 않는 한 계속 그거 껴준다 그래서 크게 반발력이 지장 없다라는 거. 안에 뭐 가스가 빠져가지고 반발력 떨어진다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가스 이렇게 닿는 거 아니라는 거. 네, 그거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요 끝에 보면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유행해가지고 튜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위에 보면 감겨 있죠. 수축 튜브 감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당시 배트 같은 거 이렇게 됐죠. 경계선이. 그래서 배트 공이 끝에서 이런 데 맞다 보면 여기가 링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이게 들린다라든가 여기 맞으면 이게 깨져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요런 배트도 마찬가지고, 예, 경계선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요걸로 감싸줌으로써 끝에 맞았을 때를 보호하는 거지. 이게 반발력이랑 막 무게 밸런스 추 얘기하는데 이게 골프채도 아니고 그렇게 영향력은 없어요. 이 튜브에서 무게감이 조금 더 가면 약간 밸런스가 하는데 그래서 이 무게가 몇 g이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도 감고 여기도 해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양면 테이프 같은 것도 감았는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시장 그거였죠. 철공소 같은 데 가면 수축 튜브 팔아요. 그거 이렇게 싼 다음에 열로 쓱 하면 확 수축하면서 파이프 연결할 때 쓰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품화가 돼서 나왔는데 여기 보호한다 그러는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이 디펙스 계열들이 그래서 캡 많이 날라가지고 이런 데 맞으면 뚱 날라가고, 네, 이런 동그란 배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거 이제 없애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방망이가 개선돼서 안으로 먹어 들어가는 거, 쇠가 이렇게 감싸고 위에 캡이 조그만 거 파워캡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수리가 안 되게끔 아예 파손이 안 되게끔 나왔었는데, 근데 그냥 깨지면 캡만 갈아 쓰시면 돼요. 근데 너무 거기서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수축 튜브 감는 거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인데 모르겠어요. 개인 배트 쓰다 보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한 번도 캡이 나간 적은 없더라고요. 저는 꼬다리 맞는 것보다는 좀 목자 맞는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캡 깨지면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이 배럴만 맞으면 캡은 거의 다 맞거든요. 소재 차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수리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연습 때 쓰시면 되니까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캡이 깨져 있는데 계속 쓰시면 좀 안 좋아요. 나중에 가끔 타이어 펑크 난데 계속 타면 휠 망가지듯이 그런 거 있으니까 미리미리 수리해서 쓰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 배트의 역사와 흐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알뱃은 딱히 관리법은 없고 너무 추운 날, 네, 반발력 좋은 배트는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발력이 좀 떨어지고 좀 무거운 망마이로 연습하시면 좀 내구성이 높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카페에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용품 아는 대로 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 그립 감는 법은 좀 많이 숙지해 두시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다르다. 결 방향.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작은 바람은 이거 저는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정말 모든 사회인 야구가 공정하게 같은 배트를 썼으면 좋겠어요. 일본처럼. 미즈노 Z SSK 배트 뭐가 좋냐? 다 똑같아요. 고등학교 시합용 배트들은. 무게 규제 안에서. 네.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반발력은 다 똑같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야구를 했으면 안전하게 좀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넘버 세븐 얘기하는 배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용품 그 연구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 야구하는 도구들. 근데 결국에는 즐겁게 즐기면서 야구를 할 때 도구도 알고 하면 나한테 맞는 도구 찾아가면서 하는 재미도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홍보했지만 BBK 장갑 많이 팔아주세요. 우리 사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회사도 없어지면 또 저희는 또 선택의 폭이 너무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 사장님 오래오래 열심히 장갑 만들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넘버 세븐이었고요. 오늘 이 글러브 얘기 말고 쓸데없는 방망이 얘기까지 했네요.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